자, 헥터 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헥터 이노베이션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도 아니고요.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19,361주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 대신에 이 종목의 자회사가 상당히 꽤나 유명해서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죠. 헥터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많은 회사가 아니니까 헥터라고 두들겨 보면 이 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가 등장을 하죠. 자, 이게 코인 이슈에서 핵심 종목으로 하나 돌아 들어갔던 회사 헥터 파이낸셜. 자, 이 헥터 파이낸셜의 모회사입니다. 헥터 파이낸셜이 자회사고요. 그리고 헥터 이노베이션은 모회사예요. 자, 이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코인 이슈 때 쭉 다 들어갔죠. 결제 분야의 전 분야를 다 하는 기업. 자, 얘는 지금 이래서 거꾸로 눌리고 있는데, 자, 헥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라오죠. 이 헥터 이노베이션은 저 아래쪽 바닥에서 또 네가 저점에서 출전했다 그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기록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얘가 뭐라고 얘기를 드려주고 추천했냐면 싸도 너무 싼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도 이 종목은 여전히 쌉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버려주죠. 자, 지금 우선 시장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굳이 꺼내가지고 거래도 안 되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 현재 다룰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얘기를 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자,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롱숏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스타트에서 내놨습니다. 자, 왼쪽에 주요한 종목들 보시죠. 이제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지수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1%, 하이닉스 플러스 1.5%. 오르고 내리고, 하나 에어로 오르고, 현대로템은 내리고, 넥스원은 오르고, 하나 시스템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전력은 오르고, 원전은 내리고. 지금 마음대로 가고 있죠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바이오 쪽에도 가보면 펩트로는 내리고, D&D 파마텍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뭐 지들 뭐 꼴리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창선 만들어져. 자, 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스앤 롱숏이라는 게 원래 엿장소 맘대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 같은 케이스도 그런데 앞서 화장품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달바글로벌이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깨졌죠. 근데 실적이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APR은 왜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달바글로벌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나왔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APR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APR은 왜 마이너스 10이 왜 나왔어? 그거 왜 나왔어요? 자, 앞에서도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 저 앞쪽에 이 종목들 추천할 때 그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도 주가가 못 오르는 종목이 지수가 4,000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개가 넘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이 그랬어요. 이런 종목들. 헥터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원래부터 좋았어요. 얘도 여보요, 보세요. 이거 원래부터도 이렇게 실적이 좋았더래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주가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으면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내리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박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싸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개별 종목 싸움을 된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뭘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수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성 수급 같은 경우 예외로 두고요. 자, 세력성 수급은 어제 같은 날 지수가 깨지는 날에도 세력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처럼 지수가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 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게 되죠. 요거 빼고 나서 기본적인 부분만 보면, 첫째 실적, 두 번째 모멘텀, 재료, 자, 이슈, 재료, 그리고 세 번째 가격. 그렇죠? APR이 오늘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라는 측면에다가 두고 얘기를 하면,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돼 이게 세 개가 핵심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실적 좋잖아요. 이거 실적이 좋은데 그 전에 올랐냐고? 하나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바닥 찍고 쭉 올라간 게 올해 4월달 일에 바닥 찍고 올라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건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미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도 하나도 못 올라들어갔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이슈 등장을 하고 정부 정책 이슈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올라들어갔다. 그러니까 실적은 천하에 쓸모가 없고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멘텀만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이 종목을 제가 다시, 이게 사실상 거래할 의미도 없는 종목을 굳이 다시 꺼낸 이유는, 자, 여기 또 보시죠. 이번 분기에 또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이러고도 못 올라가는 게 종목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 세력이, 매수 주 세력이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우기는 경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테크윈 같은 종목들. 자, 테크윈이 실적이, 이 반도체주 테크윈이 실적이 반도체주들 중에서 비교적 이르게 빠르게 실적을 내놨는데, 빠르게 실적을 내서 앞서 실적을 내놓고도, 쇼크 내놓고도 더 올라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기 자, 아이테크의 실적 보자. 이게 실적이 얼마나 나쁘게 나왔냐라고 하면, 이번에 실적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열했죠. 여기 실적 기대치 안 나오나요? 이렇게 기대치 또 숫자가, 뉴스가 지금 여기에 빠져서 안 나가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상하던 수준에서 뚝 떨어지죠. 원래 시장 실적은 그래서 100억대 이익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빡 깨져 내려가고요. 매출 같은 경우 오히려 작년 전년 동기보다 더 나쁘고요. 어닝 쇼크로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올라갔죠. 어닝 쇼크가 나와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 발표가 언제 나왔냐라고 하면 테크윙이, 자, 앞에는 거든 10월 21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월 21일 여기죠. 이날 여기죠. 21일.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9% 내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올라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도로. 10월 21일 여기입니다. 이래놓고는 다시 기관들 또 들어가지고 또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을 거라고 믿는 경우, 한마디로 해가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우기는 경우예요. 우기는 경우. 그렇죠.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나빠서 내렸어? 실리콘트가 실적이 나빠서 내립니까? 다 사상체제 실적이에요. 실리콘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이죠. 운임 때문에 피카3를 무려 7번, 1년 반 동안 7번을 반복한 회사입니다. 운임 때문에 피카. 그 반대쪽에서는 K뷰티 수출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다. 그대로 그대로 넘겨받는 종목이 실리콘투잖아요. 인디 화장품에서들 수출 대행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인디 화장품들이 계속 잘 나간다 그러면 실리콘투도 실적이 계속 잘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래요. 즉 엿장수 맘대로 진행되는 케이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헥터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이거 다른 종목에도 다 적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거다라고 믿는데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이게 대본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이게 요번 종목이 아니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실적 나온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자, 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자, 오늘 실적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오늘 실적 쭉 뭐 실적에서 이제 쭉 얘기 나오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 실적 얘기가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여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실적이 깜짝 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 뇌전증 치료죠.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먼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 올라? 뭘 올라? 도로 쳐내리고 있는데 깜짝 실적이라고 그래서 깜짝 좋은 이런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 쳐내리고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실적이 좋다라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이 앞에도 미리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지금 여기 마찬가지. 지금 이 헥토파이낸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한마디로 해서 이 종목을 사는 놈들이 그렇게 좋을 거다라고 우기는 경우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누적 영업이 1조 넘었다. 굉장히 좋죠. 그럼 미래에셋이 올랐냐? 오르긴 뭐가 올라? 오늘 급락인데 9%. APR처럼 9%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또 보시죠.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한마디로 내 새끼는 당기고 남의 새끼는 다 패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아비코전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실적이 나쁘고
헥터 파이낸셜 앞에도 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빌빌거리는 종목이 앞에 또 있어요. 이게 코텍. 여기 자 코텍 같은 케이스 보자. 포텍 약간 들어왔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자, 이 코텍도 실적을 보게 되면요. 코텍 단기 실적 매출액 전년 대비 11.9% 증가, 영업이익 23.2% 증가, 단기 순이익은 무려 241%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텍 이렇게 지금 쭉 들어왔죠. 그래서 연간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35억의 이익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107억에다가 67억, 174억에 지금 82억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럼 벌써 작년 실적 3분기에 벌써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르긴 뭐가 올라? 실적이 그렇게 좋을 거다라고 우기면서 들어와야 오르지 아니면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건 제 남의 나라 얘기고요. 한국 증시에 해당 안 돼요. 내가 그럴 거라고 믿고 우기면 올라가는 거고요.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 거는 이유 뭐 이러고 두산에너빌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두산에너빌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올라갔냐요? 아니잖아요. 두산에너빌 실적이 뭐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좋을 거다라고 믿고 좋을 거다라고 우기면, 정확하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을 거라고 우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종목들에도 저런 종목이 100개가 넘습니다. 재작년에 400개가 넘습니다 였고요. 작년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였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100개가 아직도 100개가 지수가 3,000을 넘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100개가, 지수가 4,000을 넘었는데도 아직도 100개가 넘습니다. 이러고 있죠.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 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클래시스도 있고요. 클래시스가 뭐 실적이 나빠가지고 주가 이렇게 쳐밀렸어? 뭐가 나쁜데? 실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주체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CS윈드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 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패대기 치기밥, 그죠? 이래서 HMM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기업은 무려 5년간 그렇게 우기면서 패대기 쳤지 않습니까? 못 가요. 이게 실적이 뭐가 나빠. 사상 최대인데. 이렇게 계속 사상 최대 들어갔는데, 그 2023년 작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00%, 150%가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쳐내렸지? 올해도 작년보다 올라가는데 내려가요? 올라요? 뭐가 올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실적에다 핑계를 대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작동이, 논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라고 하면, 야, 기관이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박스 플레이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 플레이로 들어갈 때에는, 즉 기관이 기존에 계속해서 누적으로 사고 있던 종목이냐, 기관입니다. 외국인 아니고 기관이에요. 이런 장난치는 건 다 전부 다 기관이니까, 기관이 누적해서 계속해서 사고 있던 종목인 경우 요 케이스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 혹은 계속해서 매도 때리는 종목들은 실적 아무리 좋아도 못 올라가요. 앞에도 여기도 이런 종목에서도 설명드렸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 앞에서는 그나마 조금 올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고 자빠졌죠. 그러면 이 종목의 실적이 나쁘냐라고 하면, 얘 지금 매년 사상 최대야. 매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좋은 실적 나옵니다. 그럼 뭐 할 거야? 이게 실적이 좋은다고 올라가요? 못 가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앞으로는 나빠질 거야. 앞으로는 나빠질 거야. 계속 이지라라고 자빠졌는데 올라가냐 이거지. 못 가지. 못 가. 그러면 이걸 깨트리려 그러면 누가 나서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나서줘야,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이 나서줘야, 이렇게 외국인이 나설 때만 올라오는 겁니다. 저 밑에서도 외국인이 나설 때만,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죠. 외국인이 나설 때만. 앞에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나갔던 헥터 파이낸셜, 헥터 바이오는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다고 해서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 싸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싸다. 이렇게 실적 나는 종목들이 너무 싸니까
그래서 올라 들어온 거지 실적 자체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실적 자체로 이 박스 플레이어 들어갈 때는 호실적에는 웬만해서는 반응 안 합니다. 호실적에 반응 안 해요. 호실적인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과하게 들어왔다가 주가가 내려 들어가는 쪽에서는 APR이 그랬던 것처럼 호실적에도 그냥 패버리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로 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봐셔야죠. 딱 해서 수급 종목, 즉 기관들이 기존에 좋을 거다라고 믿고 당겼던 종목이거나 모멘텀을 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같은 상태에서 로봇 쪽 같은 경우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료기기 계속해서 강제를 보이면서 지금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 3빌리언 같은 경우부터 신고가고요.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호실적 나오고 그 전에도 계속 올라 들어갔고요. 요런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에서 호실적이 나오는 경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헥터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코텍이라든가 이건 개별성의 종목이죠. 코텍은 카지노 모니터 세계 2위 기업이고요. 세계 1위는 톱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실적 아무리 좁아야 전혀 못 가는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이 헥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런 종목들 실적 좋아봐야 못 가요. 이거.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으로도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이 나오는 때나인 겁니다. 그래서 실적 좋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APL만 봐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 이렇게 윤초 나오고 그러면 개인 투자들 거기 혹해가지고 야 이게 이 정도인데 가야지. 못 간다니까요. 2023년도에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도 바닥에서 떡바닥이 있었던 시장이 그때 우리 증시가 전세계 꼴찌였잖아요. 우리 시장이 전세계 꼴찌 그리고 연기금이 자기 비중보다도 40조나 더 때려 팔아버린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죽여버린 연기금이라는 존재 때문에 전세계 증시 주요 증시 중에서 꼴찌를 했고요. 전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꼴찌란 증시 때문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도 못 올라갔던 종목이 400개예요. 400개. 그래가지고 2023년 같은데 이런데 우리가 지금 전세계 꼴찌를 안 하겠냐. 한두 종목도 아니고 사상 400개의 종목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개바닥에서 차이매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전세계 꼴찌를 면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 2024년 작년에 좀 나아졌습니다. 200개였고 올해는 지수가 4천을 가도 아직도 100개 넘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가 극소수밖에 안 돼요. 이런 기업들처럼 극소수. 이 종목 같은 경우 결국에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결국 올라온 거지. 이건 모멘텀만 붙었으면요 지금처럼 거래 하나도 안 되는 상태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얘도.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어느 섹터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고영 같은 종목이 올라 들어갔는데 고영이 올랐죠? 실적 때문인가요? 이 고영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 그러면 실적이 이제 좋은 성적으로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오르죠. 이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건 무조건 올라가요. 고영 반도체로도 덜 올라갔고 거기에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 로봇.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 수치 자체는 사실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603억에 47억이었는데 그 전년도가 워낙 병신 같아서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전년도가 워낙 병신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년도가 워낙 그러니까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는 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니까 실적이 좋은 걸로 나오겠죠. 예상치를 55로 했는데 이게 50억이 안 나고 40억이 나온다고 해도 전년에 적자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띄우자 그러면 똑같은 상태가 되죠.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이러고 띄워야죠. 또 띄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는 아닙니다. 전년도가 굉장히 약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의료기기 종목들 쭉쭉 가고 있고 로봇도 쭉쭉 가고 있죠. 거기 다 걸리잖아요. 거기다 반도체도 있고요. 근데 지금 세 개의 모멘텀을 다 못하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영은 적어도 오늘은 계속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적 시즌엔 분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패대기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웬만한 종목들 실적 좋다고 해서 못 올라 들어가요. 오히려 APR처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처맞기 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같았었다면 지난주라 그러면 올라가죠.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기와 모멘텀을 중심으로 실적이 아니고요. 시기와 모멘텀입니다. 때와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패대기로 가느냐 당기는 때로 가느냐, 모멘텀이 있냐 없냐. 모멘텀이 있었는데 없어진 헥토파이면서 원래부터 모멘텀이 없었던 코텍 이런 건 실적 좋아봐야 못 간다 이거야. 코텍은 싸죠 가격에. 싼 가격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헥토파이낸셜이나 헥토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는 외국인 수급보다 절대적으로 코인 모멘텀이니까요. 요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 이게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 고영 같은 종목들, 저 앞에 쪽에서부터 저 앞에서부터 이거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고영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고영의 역사까지 다 얘기 들으면서 추천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이 고영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가지고 이 고영의 옛날 스토리부터 제가 반도체를 이거 야장 코스닥에,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네임드 종목들은 섹터 불문하고 전부 다 스토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올 때 바닥에서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분석이 나갔던 툴젠 같은 종목들 이런 거 바닥에 나올 때 바로 추천이 나갔죠. 왜냐면 이런 종목의 성장 동력 모멘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아니까 바로 추천이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고영 같은 종목들도 바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아는 형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